이제 실제로 이 현장에 가보면은 정치권이 뭐 다 주기도 말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뭐 재난지원금 준다, 100만 원 준다 그랬다가 아닌가벼 하고 바꾸고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는데 또 정말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하면은 이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000년 봄부터거든요. 봄부터인데 지금 그걸 뭐 작년 여름부터 한다고 해서 하고 그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것도 매년 뭐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이렇게 돈을 예산을 갖다가 쪼개서 쓰지 않았습니까? 정말 두텁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나눠준다기보다는. 근데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소상공인들 시장이 더 안타까운 대목은 사실은 국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켜왔고 사실은 백신을 맞아왔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역 패스라는 걸 가지고서 지금 위중증 환자들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이런 위중증 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국가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힘들고 이런 과정인데 이런 또 책임을 또 방역 패스라는 거 하나로 해서 모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정말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 하고 9시에 문을 닫는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방역 패스에 과연 얼마나 과학적인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윤 후보가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지금 저렇게 해줄 경우에 국방부 예산이 한 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게 100만 원씩 하고 되면은 예산을 여러 가지 전체 예산을 잘 조절을 해야겠죠. 우선에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무조건 우리 젊은 사람들 가서 무료 봉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춘을 이 전방에서 또 하는 것인데 물론 저런 보수뿐 아니라 군에서 시간 낭비가 아니라 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군에서 여러 가지 그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군으로 또 만들어야겠고 또 하나는 저래봐야 저게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인데 그거나마도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있는 기간 동안 그 급여를 저축해서 또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학자금을 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겠다 생각하고 부사관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은 이제 과거에 60만 대군 이렇게 어쩌면은 인구 때문에 유지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정예의 강군이 되려면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또 해줘야겠죠.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과감한 세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일자리에 한다고 예산을 100조 넘게 썼습니다. 지지난해까지. 그거 국민 10만 명한테 나눠주면 1억씩 나눠주는 돈입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죠. 다 세출 조정해가지고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윤 후보가 또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OECD 국가 또 G7 국가들 중에서 지금 우리 정부 조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른 정부 조직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유럽 국가들, 미국 국가들 보면은 여성가족부 같은 이런 부처는 없습니다. 이제 독일에는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역할도 여러 부처가 하는 복지 같은 것도 노인 복지도 함께 하고 있는 부처가 되겠죠. 근데 우리 여성부가 이렇게 지금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큰 논란을 불러킨 이유는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도 정부 업무 평가 꼴찌 수준입니다. 이게 뭐냐? 작년에 재작년에 공무원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성폭행 사건이 났을 때, 성폭력 사건이 났을 때 그 사안을 직접 앞장서서 보호해야 될 부처가 주재하거나 또는 성폭력 호소인이라고 호도하거나 또 그리고 정말 우리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위해 돕자고 여가부가 지원한 예산이 누군가가 준용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거나 또 감싸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정하게 여성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정부 업무를 정말 실효화하기 위해서도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으면 여성가족부가 그런 오명을 썼겠습니까? 성폭력 피해가 입었다고 그렇게 호소하는데 더구나 정부 내에서 지방정부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 호도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고 또 정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역사적 피해자인 우리 할머니들을 보호하자고 지원하자고 한 돈을 엉뚱한 사람이 횡령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고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 행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인하고 심지어 그 가족까지 살인한 대통령 후보의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카들을 할 때 그걸 무슨 데이터 폭력으로 호도하는 그런 정부의 인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여성이라고 좀 물리적 힘이 약하다고 해서 여성을 성적으로 아주 착취한다거나 또 성폭력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단호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전에 처벌해야 될 뿐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벌백결하는 것이 정부 내에서 있었던 또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때 정작 허물허물 감싸고 보호하고 했던 여성부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자격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한가정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복지부도 중요한 업무이고 그런 업무를 누군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성은 사실 업무가 고유 업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서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는 부서에서는 말을 못하고 엉뚱한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켰다.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의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에 대한 논란의 핵심 같습니다. 할 걸 제대로 했어야죠. 최 의원님부터. 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윤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당으로서는 더욱 분발해야 될 사안 같고요. 분명한 것은 저렇게 어느 경우든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거, 또 그 교체 여론을 뒷받침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 당이 더욱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야겠다.